네, 좋습니다. 또 시작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효성중공업이에요. 네, 효성중공업. 442만 5천 원에 비중이 무려 60%입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비중적인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 어떠세요? 비중 많이 담으시면 어떠세요? 견디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비중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웬만하면 종목당 5%만 생각하셔라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60%는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 정도로 조정이 크게 들어오면 못 버틴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요? 계속 가지고 가야죠, 그죠?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일단은 뭐 모멘텀은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갈 수 있나요? 불안합니다. 올라갈 수 있나요? 불안합니다. 올라갈 수야 있겠죠. 근데 일단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400,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300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액면 분할에 대한 얘기도 나중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단 미국이나 중동의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수주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력 설비 3대 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장 모두 다 지금 현재 수주가 계속적으로 꽉꽉 차 있고 계약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력 설비가 지지난주죠. 전력 설비 전선주가 꽉 올라갔잖아요. 시세 분출을 쫙 하고 지금 조정이 오는 찰나에 갑자기 금리, 국채 금리 상승, 환율, 거기다가 삼성전자 노조 파업하면서 조정 구간에 지금 해서 생각보다 더 밀린 상태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이제 주가가 밀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래량은 크게 동반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거래량이 크게 동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단기 조정이 나왔다고 좀 판단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328만 원을 일단 지지를 받느냐가 중요를 해요. 중요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만약에 우리나라가 반등이 돌아오게 된다면 첫 번째 반도체가 제일 먼저 튀어 올라갈 거고요. 그다음에 또 전력설비 전선주들이 그다음에 튀어 올라갈 겁니다. 어찌됐든 AI 인프라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일단 비중이 큰데 반등을 주면 비중 그래도 조금은 덜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비중 조금 덜어내시고 328만 원을 지지라인으로 생각하시고요. 반등 주면 홀딩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알테오젠. 네, 알테오젠이에요. 자, 알테오젠인데 매수가가 38만 5천 원이고 비중은 10% 괜찮으시네요. 비중은 참 잘하셨어요. 비중은. 그럼 이 정도면 좀 버틸만 하단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상담 부탁합니다. 바로 상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현재 38만 5천 원 이 검은색 라인이 매수가입니다. 매수가고요.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피하 주사 제형 기술에 대한 이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슈 기대감이 조금 사그라들면서 좀 빠진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올라갔었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조정이 이제 나오는 구간. 그런데 지금 현재 그래도 지금 제약바이오가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제약바이오도 조금, 그러니까 성장주들이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오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술 이전 관련된 종목들이 특히 바이오 중에서 기술 이전 관련된 이런 대형주들이 조정이 오는데 생각보다 알테오젠은요 조정폭이 크지가 않아요. 증시가 빠지는 거에 비해서 알테오젠은 그렇게 많이 빠진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38만 5천 원 매수인데 중요한 거는 35만 3천 원을 좀 지지를 해줘야 돼요.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조금 더 하방으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에 35만 3천 원을 일단 지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35만 3천 원을 이탈하면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좀 과감하게 어느 정도 손절인데 제가 봤을 때는 반등을 줄 것 같아요. 반등을 주면 41만 원까지는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41만 원을 목표가로 한번 움직여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보겠습니다. 삼천당 제약이네요. 삼천당 제약. 그래요. 삼천당 제약은 할 말이 많습니다. 일단은 삼천당 제약은요. 신뢰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약바이오 웬만하면은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어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그죠? 신뢰성의 문제인데 아무튼 더 말을 하진 않겠습니다. 혹시 몰라서요. 자, 그래서 매수가는 41만 원입니다. 41만 원. 비중은 30%고요. 비중 꽤 커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통 아무리 제가 확신되는 종목에 많이 가져가봤자 20%인데 요즘과 같은 시장에서는 5%밖에 안 해요. 비중을. 제가 3월부터 계속 5%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시장 변동성에 의해서 어느 정도 30%도 증시 밀리면 어느 정도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비중이 또 30%다. 자, 자꾸 빠지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답합니다. 다 빠집니다. 지금 뭐 다 빠지는데 3천당 제약은 어쩔 수가 없죠. 그죠? 더 빠지겠죠. 근데 한번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사신 구간이 41만 원 여기 검은색 라인입니다. 41만 원 여기고 지금 31만 원을 일단 지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31만 원 부근부터 주가가 쫙 우상향으로 올려놓고 그다음에 뺐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박스권을 조금 움직이고 있죠. 박스권. 거래량을 조금 급감시키면서 박스권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31만 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사실 손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일단은 홀딩해서 매수가까지 가시면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매수가까지 가시면 그냥 전부 물량을 전부 그냥 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감하게 그냥 본전 오면 탈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엔 현대무백스입니다. 자, 일단 현대무백스 엄청나게 높은 지점에서 사셨어요. 자, 일단 매수가가 46,450원이고 비중이 20%입니다. 자, 손해가 큰데 매도해야 되나요? 손해가 크시단 말은 저 비중 20%가 큰 금액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 투자금의 20%면 꽤 투자금이 크신 분이신 것 같아요. 손해가 크다라는 말씀이시니까요. 그럼 매도를 해야 되나? 일단은요. 현대차 그룹에 최근에 조금 이슈들이 있죠. 현대차 그룹이 또 노조 파업, 현대 모비스도 현재 노조 파업이 연단.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막 카카오, 포스코부터 노조 파업이 연쇄적으로 지금 도미노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건 좀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일단 그 현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이 2028년도로 연장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보도가 또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악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딜레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조금 사그라드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 꼭대기에서 잡으셨어요. 제일 꼭대기에서. 자, 일단 로봇주들 지난주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잖아요. 그럼 이제 순환매 형태로 봤을 때는 당연히 로봇주가 한 번 더 올라오겠죠. 돌겠죠. 근데 이제 증시는 지금 빠지고 있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첫 번째 29,000원을 지켜줘야 됩니다. 29,000원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냥 손절하셔야 돼요. 예. 제가 여러분 손절을 쉽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유는요. 지금 현재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서 봤을 때 손절하지 못하고 더 기다리다가 더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 꼭대기에서 잡으셨잖아요. 차라리 바닥에서 잡으셨으면은 더 들고 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일 꼭대기에서 잡으셨는데 이거를 더 어떻게 올라갈지 아니 이때 잡으셨으면은 제가 말을 안 하죠. 그런데 이때 잡으시고 역사상 제일 꼭대기에서 잡으셨는데 더 가져가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29,000원을 이탈을 하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손절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를 지지를 한다, 반등 준다 그러면은 일단은 네, 뭐 한 번 더 모멘텀이 순환매가 돌 때 어느 정도 조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가는 건 조금 힘들다. 왜냐하면 수급이 일단 붙어야 되고 이거 이상의 재료가 붙어야 돼요. 그러면 좀 힘들다. 그래서 저는 한 4만 원 부근으로 올라가면 전량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옵틱스. 이제 최근에 필옵틱스 유리 기판 장비인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59,000원, 비중이 또 30%네요. 네, 평균이 보통 보면 한 30%인 것 같아요. 30%가 평균인 것 같습니다, 비중.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새로 여러분들이 신규로 들어가시는 종목들 일단은 다 5% 내외로 하십시오. 네, 5% 내외. 시장이 많이 올라간 만큼 조정폭도 깊습니다. 그거 꼭 염두에 두시고 올라갈까요? 아니면 손절해야 될까요? 자, 최근에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주들이나 뭐 광통신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올라갔던 이유가 엔비디아가 이제 코닝과의 어떤 보면 합작 투자를 했죠. 지분 투자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이런 AI 인프라에 대한 병목 현상을 유리로서 해결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글로벌 1위 기의 유리를 아주 잘 다루는
코닝을 거의 지분 투자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요걸로 인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캠트로닉스든 뭐 그런 종목들이 다 이제 시세 분출을 했죠. 그래서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잡으신 구간이 일단 역사상 거의 가장 높은 구간에서 잡으셨어요. 잡으셨고, 자 보시면은 여기 장대 양봉이 있죠. 요게 유리기판 관련된 그때 뭐 캠트로닉스라든지 JNTC라 이런 종목들 전부 다 이렇게 장대 양봉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모멘텀 계속 살아 있어요. 좋아요. 괜찮아요. 자, 그런데 일단은 거래량이 없이 빠지죠. 하단 보시면은 거래량이 없이 빠져요. 이거는 괜찮아요. 거래량이 없이 빠지는데 중요한 거는 45,500원을 이탈을 하면 안 됩니다. 예, 45,500원에서 여기서 보이시나요? 여기서 아주 강하게 거래량 동반해서 장대 양봉으로 끌어올렸을 때가 45,500원이에요. 그러니까 45,500원을 이탈을 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 다시 증시가 반등을 줄 때 가장 먼저 올라오는 게 일단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들, 뭐 유리 기판부터 해서 액침 냉각 다 이렇게 수급을 형성시켜 놨기 때문에 걔네들이 가장 먼저 튀어 오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오늘 뭐 녹십자 MS 이렇게 한타 바이러스라든지 에볼라 바이러스가 한번 싹 올려놨다가 수급 형성되고 조정 왔다가 지금 연달아서 급등을 시켜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번 만들어놨던 건 다시 회복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45,500원을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고. 만약에 반등을 준다면 충분히 홀딩하셔서 끌고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홀딩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번 보겠습니다. 동양고속. 야, 이 정말 철저한 테마주를 하셨네요. 자, 동양고속 매수가 69,400원. 비중은 괜찮아요. 비중 아주 괜찮아요, 비중은. 자, 그런데 매수가가 69,400원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올라갈 때 잘 모르고 따라 들어갔죠. 추격 매수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추격 매수 하면 안 된다. 왜? 월요일은 제가 보수적으로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금리 때문에.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찌됐든 갑자기 테마가 에이, 다른 거 다 안 되니까 이거라도 올라타자 그래서 추격 매수 하신 거예요. 원금 회복 가능할까요?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이게 왜 올라갔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왜 올라갔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일단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대한 지분을 한 0.16% 정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이제 재개발이라는 그런 부분이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그때 말도 안 되게 급등을 시켜놨어요. 예, 뭐 재무도 썩 나이스하지도 않고요. 아무튼 벌어들이는 실적이 별로 좋지도 않은데 테마로서 이렇게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쫙 뺐죠. 쫙 빼고 나서 한 번 더 월요일에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현재 69,400원에서 잡으셨는데 중요한 게 뭐냐? 잘 보세요. 거래량이 어때요? 엄청 빼죠. 나오십시오. 손절하세요. 지금이 나오실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잘라내십시오. 이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올라갈 때 있죠. 여기 점상으로 올릴 때, 말아서 올릴 때. 이 구간 한번 보세요. 이 구간에 거래량 없어요. 이 구간에 거래량이 없고 가장 많이 올려놨을 때 거래량이 터졌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빼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손절하십시오. 동양고속 손절하십시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이에요. 일단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한번 볼게요. 매수가가 167,963원. 자, 일단은 물타기를 하셨네요. 자, 비중은 20%입니다. 20%. 자, 손절해야 할까요? 자,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전부 다 손절해야 할까요? 추세가 완전히 깨져버린 건 손절해야죠. 추세가 완전히 깨져버린 건 손절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안 그러면 더 큰 손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멘텀도 있고 추세는 아직까지 존재해. 그러면 일단 가져갑니다. 자, 그럼 차트 한번 볼게요. 일단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악재적인 부분이 나왔어요. 현대건설 대표이사분께서도 사과를 하셨는데 GTX-A 삼성역에 이게 이제 철근 누락 사태가 또 발동이 되면서 잘 나가는 현대건설을 조금 사과까지 하고 막 이러면서 주가가 조금 빠졌습니다. 그죠?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 빠졌어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현대건설을 끌어올렸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원전입니다. 우리나라 원전의 건설의 거의 대장주였죠. 근데 그 바톤을 대우건설에다가 넘겨주고 아무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건설이 그러면 첫 번째 원전이고요.
뭐 EPC 기업이잖아요. 그다음에 뭐 신재생 에너지도 연결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동 리스크 중동에 대한 그 재건 이것도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서울 도시정비 계획 사업 여기에서도 그 거의 뭐 건설의 대장이죠. 그걸로 지금까지 끌어올려 왔단 말이에요. 가장 강했던 재료가 원전이란 말이에요. 원전으로 끌어올려 왔는데 왜 빠지냐? 조정이죠. 원전 지금 엄청 조정이잖아요. 조선도 조정, 원전도 조정. 그죠? 예, 근데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정책 사업의 일단 일환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단발적으로 악재의 보도가 나왔죠. 노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좀 더 밀리는 건데 거래량이 크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12만 4천 원 이 라인을 버텨주느냐예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구간에서 저항 맞고 여기를 뚫어서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12만 4천 원을 지지를 하느냐. 만약에 12만 4천 원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조금 이탈을 한다면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 단기적인 그 이슈로 인한 하락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등 나오게 되면 충분히 매수하셨던 금액까지는 올라가니까 홀딩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